안녕하세요, 피서보청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림버스 8장 상편 속에 담긴 전작들과의 연관성이나 떡밥 등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대로 이어서 8장 준편 속에 담겨있는 떡밥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상편 분석 영상과 이어지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으니 해당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에 알림을 눌러 시청하고 오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리며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나 혹은 조율자 가리온의 재등장입니다. 8장 상편의 떡밥을 정리했던 저번 영상의 마지막에서 2차 가주심사의 배경이 되는 구 H사의 모습과 그 앞에 놓인 파라솔의 형상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추출팀 스토리에 등장하는 비나의 기억 속 장소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역시나 이번 준편 스토리에서 해당 파라솔은 실제로 머리에 조율자가 앉았던 장소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경 연출에 그치지 않고 공명이를 회상하는 홍루의 기억 속 장면에서 조율자 가리온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이로써 가리온, 즉 비나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림버스 컴퍼니까지 푸문의 핵심 게임 3부작에 모두 등장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도시라는 세계를 관리하는 세계관 최강자라는 칭호에 걸맞게 가리온은 등장하자마자 수많은 발톱들과 함께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려 화면 밖의 플레이어, 즉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를 인식하고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대사까지 내뱉는데요. 물론 중편 후반부에서 홍루의 왼쪽 눈의 비밀이 밝혀지며 이 대사는 제4의 벽 너머에 있는 플레이어가 아닌 홍루의 눈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H사 선인들에게 던진 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는 하였습니다만, 조율자와 머리는 품은 세계관 내에서 격을 달리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 일부 유저들은 이 장면에서 뭐지 진짜로 제4의 벽을 넘어 나한테 말을 건 건가 하고 흠칫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8장에 등장한 가리온의 말투는 라오르 시절 비나의 말투와는 꽤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삶에서 어떤 존재였는지가 궁금한 것이구나. 머리의 조율자였단다. 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단다. 이 차와 함께 마음을 추슬러야 하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려무나. 좋은 표정을 보여주었으니 이제라도 들으렴. 고작 너의 말 몇 마디가 머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믿었다면 그건 큰 오만이란다. 저곳에서 인간이 아닌 게 태어났지. 도시에는 인간만이 존재해야 함에도 태어나버렸다구나. 이는 아마도 남의 고통을 보며 즐기던 가학적인 조율자 가리온이 세피라로 개조되어 비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A의 행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서관에서 엔젤라와 여러 지정사서들의 모습을 보며 성격이 조금은 유순하게 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두 번째는 조기린의 정체입니다. 중편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구 H사와 공가가 멸망한 이유가 가모의 계략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근본도 없어 보이는 공시일가가 H사의 실세가 되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가모는 아인종을 탄생시키는 황과 머리를 이용해 공가를 멸망시키는 계획을 실행하죠. 머리가 인간 이외의 지성체가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이용한 것인데, 이때 등장하는 아인종의 이름이 바로 조기린입니다. 이 이름의 한자를 분석해보면 세조자와 사람인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뻐꾸기 길자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외형적으로도 뻐꾸기처럼 생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 외형보다는 뻐꾸기의 번식 습성입니다. 뻐꾸기는 탕란이라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조류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어미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그 어미가 자신의 새끼인 줄 알고 키우게 만드는 방식이죠. 게다가 이 뻐꾸기 새끼는 부화하자마자 원래 있던 아이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그 둥지의 주인인 양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이건 8장에서 등장한 조기린을 애지중지 뱃속에서 키우던 공사의 모습과 완전히 겹쳐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TMI이긴 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가모가 공사애에게 먹인 화는 태아를 조기린으로 변화시키는 화는 아닐 겁니다. 머리의 금기는 인간 이외의 아인종을 철저히 배척하지만 그 본질이 인간이라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도시 전역에 퍼져있는 환상체와 뒤틀림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그들이 원래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가모가 공사애에게 준 화는 태아를 조기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뱃속에 조기린을 새롭게 잉태시키는 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잠시 동안은 공사애의 뱃속에 원래 태아와 조기린이 함께 존재하였다가 탕란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원래 알을 밀어내듯 조기린이 원래 태아를 죽이거나 잡아먹었고 공멸의 날 짜잔하고 등장한 것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가모는 악마가 따로 없는 년이네요. 세 번째는 가치우의 강함입니다. 아직 림버스 컴퍼니가 개발 단계였던 2021년 7월경 림버스와 관련된 선공개 정보들을 올리고 있던 프로젝트몬 트위터에 롤랑과 게브라가 대화를 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 최강의 해결사가 누구냐고 묻는 게브라의 질문에 롤랑은 망설임 없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신 분이라며 붉은 안개였던 게브라를 언급하는데요. 그러자 게브라는 그게 아니라 지금 도시에서 가장 강한 것이 누구냐고 질문을 바꾸고, 이에 롤랑은 옛날과는 다르게 의견 취합이 안 된다고 말하며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 라인업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대호수의 해결사는 5장에 등장하여 대호수의 재앙 2개를 처리한 특색 쪽빛 노인으로 보이고요. 지크는 3장 초반부 K사 검문소에서 등장하여 마찬가지로 특색급의 강함을 보여줬던 지크프리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검의 경우는 검계 메르서 스토리에서 간략히 언급되며 아마도 S사에서 무력을 담당하는 고위 관직의 이름으로 추측됩니다. 이 정도가 8장 기준으로 저 라인업에서 명확하게 정체가 드러난 인물들인데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봐야 할 이름은 바로 옥기린입니다. 옥기린은 소설 수호전에 등장하는 인물 노준이의 별칭인데요. 이 노준이는 곤봉을 주무기로 사용하며 상징하는 수호성, 즉 별자리는 천강성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편 마지막에서 가치우는 중간 보스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술명 중 하나가 바로 천강성 격입니다. 커다란 곤봉을 휘두르며 공격을 하는 것은 덤이고요. 그러니 종합해보자면 가치우가 롤란과 게브라의 대화에서 등장한 옥기린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럴 경우 특색급의 강함을 가진 도시 최강자 후보 중 하나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중간 보스로 등장한 가치우는 자체 페널티가 걸려 있었음에도 엄청난 무력을 뽐내며 수감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더해지는 추측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히 기술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치우가 옥기린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트위터에 올라왔던 롤란과 게브라의 대화가 현재는 삭제되었고 올라왔던 시점 역시 림버스 정식 출시로부터 거의 1년 반 전이기에 현재는 초기 설정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크기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림버스 스토리가 더 많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위에 롤랑이 말한 라인업에 베르길리오스가 등장하지 않아서 백일수가 최강자 후보 라인업에도 못 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 이후의 대화를 마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일수도 절대 저 라인업에 꼴리지 않는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림버스 8장 중편 속에 등장하는 여러 떡밥들과 그에 대한 해석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하편에서도 분석해볼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나온다면 빠르게 영상 만들어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사보청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